아주 오랜 옛날 고대 그리스, 이집트 학자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는 날씨 변화 같은 자연현상 예측, 언제 씨앗을 심고 추수할지, 언제 항해를 나가고 무엇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할지,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킬 시기 등의 국가 대업까지 결정했습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자연현상을 예측해서 대비한다. 그만큼 천문학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체계적이어야 됐겠죠. 만약에 천문학자들이 미래 예측 틀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요. 자, 그런데 고대 그리스 때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에우독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원 모양으로 뱅뱅 돈다는 동심원 모델을 바탕으로 천동설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중심축에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는 거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그 주변의 다른 행성들이나 별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이게 바로 천동설입니다. 천동설의 반대편엔 지동설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설이죠. 이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바로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 태양의 크기를 연구하던 아리스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계산에 따르면 태양은 지구보다 6배나 큽니다. 태양보다 훨씬 작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소? 고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게 더 마땅한 것이오. 하지만 아리스타르코스의 주장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완전히 미친놈의 헛소리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천동설이 우세해졌고 천동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됐습니다. 150년경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 학계 선배님들 그리고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천문학 자료들 중에서 맞는 것들만 모아서 정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주의 진리 아니겠는가.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당시 존재하는 천문학 자료들을 싸그리 긁어 모았고 그 중에 나름대로 일리 있고 확실한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문현상에 관한 모든 내용을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정리한 개쩌는 책 알마게스트를 내놨습니다. 이 알마게스트는 그 당시 천문학의 교과서였습니다. 하늘과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을 완벽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알마게스트가 나온 직후부터 무려 1400년 가까이 천문학의 역사를 지배했죠. 이 책은 별을 공부하는 천문학자부터 항해를 나가는 뱃사람까지 들고 다니면서 활용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아랍이나 기타 다른 문명으로까지 번역되어 팔려나갔습니다. 이 책의 제목 알마게스트는 당시 아랍어로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알마게스트 역시도 천동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알마게스트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의 섭리에 따라 만들어진 이 지구가 바로 우리 우주의 중심이다. 이 지구 주변을 태양과 달 그리고 많은 행성들이 천상의 완벽한 법칙에 따라 돌고 있다. 하늘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자, 빼박 천동설 세계관이죠. 그런데 이 알마게스트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책은 무려 1900년 전에 천동설을 기반으로 쓰여졌는데도 별의 움직임을 그 정도로 오차없이 계산하다니. 행성들의 타원 운동이나 지동설 같은 건 꿈도 못 꿨던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정확도로 별의 움직임을 계산했다는 건 정말이지 놀라운 일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는 이렇게 천동설인데도 정확했기 때문에 무려 1400년 동안 천문학의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자, 이 천동설이 1000년 이상 유지됐던 건 그 당시 문화나 종교적인 이유도 컸는데요. 당시 유럽이나 아랍 문명까지 기독교나 이슬람 등의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신께서 인간을 위해 이 땅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게 맞다. 해와 달을 비롯한 다른 천체들은 지구를 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 천동설을 지지하고 공인했고, 이 사실은 이슬람 문화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마게스트는 천동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행성의 역행 현상입니다. 지구에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행성이 앞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뒤로 후퇴했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고대 사람들은 이 별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거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에 와서는 주전원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별들은 모두 빙글빙글 잘만 도는데 몇몇 행성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지 않소.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은 천구상의 임의의 한 점을 중심으로 작은 원형 궤도 주전원, 큰 원형 궤도 이심원을 만들면 설명이 가능하오. 오케이, 이렇게 주전을 도입하면 행성의 움직임이 설명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렸더니 행성의 궤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천동설 기반에다가 주전으로 설명한 행성의 움직임인데 진짜 더럽게 복잡한 거 보이시죠? 이런 한계점 말고도 알마게스트는 행성 배치의 순서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최첨단 장비 같은 게 어딨어요. 다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지.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연구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천동설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도 그 당시 천동설이 천문학계 짱짱맨이었습니다. 일단 지동설을 입증하기에는 장비빨, 템빨도 안 됐고 과학도 발전이 덜해가지고 지동설 입증이 불가능했거든요. 여기다가 천동설 뒤에는 종교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 신이 이 땅을 만들었다고. 당연히 이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우리 교리에 안 맞는 다른 생각들은 과학자들은 허들 말어. 아니, 세상에 교황님 같은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런 천동설을 지지하는데 누가 감히 어떤 과학자가 지동설을 주장합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아름답진 않더라도 하늘의 움직임이 잘 설명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종교와 결합된 천동설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 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헬로우.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앞서 언급했던 알마게스트의 몇 가지 문제를 알아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달궤도였는데요. 알마게스트의 달궤도에 따르면 달이랑 지구랑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때가 있거든요. 계산대로라면 달은 평소보다 10배 정도는 커 보여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야,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사실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 아니야? 만약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위를 세 번째 궤도에서 돈다면 알마게스트에 나온 천동설의 오류도 전부 잡을 수 있고 기존의 복잡한 천체 움직임도 해결할 수 있겠어. 코페르니쿠스는 천체를 관측한 실제 데이터, 궤도 계산에 집중했고 1543년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발표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우주와 지구는 모두 구형이며 다른 천체들이 원운동을 하듯 지구도 원운동을 할 수 있다. 행성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라는 행성 체계로 봐야 한다. 이 혁명적인 발표는 중세 천문학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됐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천동설의 오류들을 상당수 해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마게스트의 천동설은 지구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회전 주기가 짧은 순서로 지구랑 가깝게 배치했는데 태양, 금성, 수성의 회전 주기가 전부 다 1년 정도라서 셋 중에 뭐가 먼저인지 순서를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애초의 중심을 태양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죠. 어때요? 참 쉽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당시 우주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천문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들의 진리 탐구는 종교, 신앙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결해야 했죠.
종교랑 연결된 천문학에서 지구는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든 존엄한 땅이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인간 중심, 종교 중심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미국의 과학사학자 토머스 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양 중심설은 지구와 그곳에 사는 인간의 우주적 의미를 보잘것없는 차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인간은 정말로 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괴테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종교적 믿음에 대한 확신, 거룩함, 죄 없는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도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알마게스트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동설로 바꾼 거기 때문에 주전원과 이심원이라는 복잡한 아이디어 역시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천체들의 등속 원운동에 집착했는데 실제로 행성은 등속 운동도 하지 않고 완전한 원운동도 아니었죠. 지동설로 옮겼어도 여전히 오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17세기 중반 코페르니쿠스의 업적을 이어받을 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네덜란드산 삼배율 망원경을 플렉스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문방구에서 파는 만원짜리 망원경 수준이었습니다. 에이, 3배율로 보니까 우주가 더 잘 보이는구만 그래. 근데 조금 더 멀리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갈릴레오는 이 3배율 망원경을 갖다가 뚝딱뚝딱 만져보기 시작하더니 8배율, 30배율 망원경으로 업그레이드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우주를 봐보니까 완전히 신세계인 겁니다. 달 표면이나 화성도 잘 보이고 도성의 고리, 목성까지 잘 보이는구만 그래. 이거 완전 갸꾸리로구만. 자, 이렇게 망원경을 업그레이드한 갈릴레오는 특히 목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는데 아니 이게 뭐여? 목성이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뭐란 말인가? 갈릴레오는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성의 위성이었습니다. 아니 목성을 도는 위성이 4개나 있다고? 아니 근데 전동설에 의하면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목성에 위성 4개가 있다는 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갈릴레오가 발견한 목성의 위성은 천동설을 바로 폐기 처분할 만큼 명확한 지동설의 증거였습니다. 갈릴레오는 계속해서 목성 그리고 그 위성들을 관측한 결과 목성은 태양을 12년 주기로 공전하고 4개의 위성은 계속 목성을 따라 다니면서 목성을 빙글빙글 공전한다는 걸 밝혀냅니다. 갈릴레오는 이 모든 업적을 메디치 왕가이자 토스카나 공국의 군주 코시모 2세에게 헌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레오는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교사도 하고 교수도 하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천문학을 연구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이런 모든 업적을 갖다가 메디치 가문에 돌리는 대신에 후원만 받아내면 앞으로 돈 걱정은 없는 거예요. 코시모 대공, 제가 발견한 목성의 4개 위성의 이름을 대공님과 그 세 형제님들의 조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마음에 드실런지. 좋다 마다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 앞으로 메디치 가문의 이름으로 그대의 연구를 지원하리다. 코시모 2세는 갈릴레오의 제안을 시원하게 수락했고 갈릴레오는 메디치 가문의 수석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되면서 엄청난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돈 걱정 없이 천문학에 매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갈릴레오는 메디치 가문 소속이 돼서 근심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합니다. 갈릴레오는 금성의 위상 변화를 관찰하면서 금성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동설 모델을 지지하는 데 큰 힘이 됐죠. 또 갈릴레오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하늘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또 갈릴레오는 유럽인 중 최초로 태양의 흑점을 관측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출판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지동설에 대한 생각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갈릴레오의 모든 활동들이 너무너무 싫었던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교황청입니다. 당시 교황청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글자 그대로를 믿는 문자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의 말대로 지동설이 맞다면 성경에 쓰여진 이 구절이 틀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교황청 입장에서는 성경을 바꿀 순 없잖아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고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갈릴레오 보고 지동설 연구 결과를 갖다가 철회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네 말대로 지동설이 맞으면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여.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철회.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갈릴레오 역시 한때 가톨릭 신부가 되고 싶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릴레오는 너무나도 명백한 지동설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니 교황청 형님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건 좀, 아니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교황청은 안 되겠는지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고발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금서 목록에 올려버렸죠. 그리고는 그를 종교재판했고 유죄 판결 내리고 평생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가택연금 처분시켰습니다. 그렇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남은 여생을 집에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갈릴레오의 무덤에는 장례식도 물론 묘비를 세우는 것도 금지됐죠. 물론 교황청의 명이었죠. 1992년 요한 바로 2세는 갈릴레오에 대한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이건 거의 한 500년 만의 사과죠. 자,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하고 종교하고의 마찰, 이쪽에 재밌는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 갸꿀잼이에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되게 짧게 요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더 듣고 싶다 그러면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활동하던 동일한 시기 또 한 명의 천재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하고 케플러는 친분도 꽤 있었는데 두 사람은 물리학에 대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였습니다. 케플러 역시도 갈릴레오처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수천 년을 유지한 천동설보다 지동설이 훨씬 더 우리 우주를 잘 설명하는 것 같소. 그러다가 케플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지동설 말대로 태양이 중심이라고 해보지. 그런데 신께서 우주를 만들었다면 행성들은 완벽한 원 모양으로 태양을 돌고 있지 않을까? 자, 이거는 고대 천동설을 지지하던 천문학자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거였죠. 우리 지구 그리고 하늘, 우주 만물의 모든 움직임은 완벽한 신께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그 움직임도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하자면 케플러 역시도 별들의 움직임엔 신의 섭리가 담겼다고 생각했던 거고, 당연히 케플러는 천문학의 연구를 신학, 종교랑 연결해서 진행했던 것. 케플러는 지동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행성들이 신의 뜻대로 완벽한 원운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케플러는 이 질문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천문학 관측 자료를 한데 모읍니다. 그런데 자료를 모아봤더니 케플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니 뭐야, 왜 행성들의 궤도가 완벽한 원 모양이 아닌 거지? 신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행성들은 완벽한 원 모양으로 태양을 돌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관측 자료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구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인가? 관측 자료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행성들의 궤도가 완벽한 원형일 거라는 나의 생각이 잘못된 건가? 케플러는 그 당시 수많은 관측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했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행성들은 완벽한 원운동으로 태양을 돌고 있지 않소. 행성들의 궤도는 다원형이요. 케플러는 케플러 3법칙으로 천상의 행성 운동을 정리하기에 이릅니다.
첫 번째, 타원 궤도의 법칙. 행성의 공정 궤도는 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이 아니라 타원 궤도다. 2000년이 넘도록 행성 궤도는 완벽한 원형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런 절대관념을 깨뜨리고 인류의 사고를 도약시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타원형으로 도는 행성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면서 만드는 부채꼴의 면적은 언제나 일정하다. 케플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덕분에 행성들의 궤도 운동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근원이 태양임을 밝히면서 뉴턴의 중력 법칙 발견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행성 공전 주기에 대한 법칙. 이 법칙으로 행성의 공전 주기, 별의 위치까지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법칙은 수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근대 물리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한 같은 해 인류 최고의 천재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이작 뉴턴. 뉴턴은 인류의 스승,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등등 온갖 타이틀을 거머쥔 과학자죠. 뉴턴은 떡잎부터 천재 그 자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뉴턴은 그 당시 최신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모조리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세상 만물의 운동을 설명하는 수학 공식을 연구하기에 이릅니다. 물체가 왜 움직이는지, 또 무엇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프린키피아엔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설명됐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물리학에서 물체의 운동에 관한 기본 법칙들인데,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3개 법칙이죠. 또 뉴턴은 중력의 힘을 발견하면서 중력의 힘을 수학적 물리량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자, 참고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미분이 개발되고 사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뉴턴은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까지도 단 하나의 법칙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살을 쏘면 얼마나 날아가나, 당구공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 밀물과 썰물, 달의 공전, 행성의 운동까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뉴턴의 연구는 너무나도 혁명적이어서 뉴턴 역학 이후 과학은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당대 수많은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뉴턴 이후 더 이상 새로운 역학의 진보는 영원히 없다 라고 평가할 정도고, 인류 최고의 과학자 랭킹을 매겨보면 언제나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죠. 자, 이렇게 2300년 전 고대 천문학자부터 뉴턴까지 알아봤습니다. 뉴턴 다음의 과학자가 바로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은 뉴턴 역학을 기반으로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이 상대성 이론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 넘치는 이 지구가 사실은 5번의 멸망을 거쳤다는 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다음 지구 멸망은 어떻게 될까? 다음 컨텐츠는 지구의 멸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